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을 겁니다. 글쎄요,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천천히 오래 걷고 명상도 하고 인터넷 하는 시간 좀 줄이고 또 이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는 시간을 좀 늘려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젊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조화롭게 늙어가는 것이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나이 들어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떼는 이 말일 겁니다. 바로 내가 젊었을 적에는 어쨌다 라는 그런 말이죠. 이 되돌아오지 않을 일을 되새기면서 나이든 지금을 한탄하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요즘 정말 이 자연주의라는 말이 마치 상표처럼 돼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햇살 아래 산책을 하시면서 정말 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지향하시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을 조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요즘 자연주의 방식 이런 것들이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스클럽에서 시간 정해놓고 빨리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자연 속에서 충분히 호흡하면서 이 걷는 것, 그러면서 이 잡념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또 자연주의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늙게 돼 있습니다. 이 눈에 띄게 젊어 보이게 해주는 어떤 획기적인 제품 대신에 조화롭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지 되겠죠. 매일 화분에 물을 주듯이 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연주의 사람들은 얼마나 사느냐 하는 만큼이나 조화로운 죽음을 위해서 고민하기도 하는데, 자,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이 젊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미인.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지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이 보고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신규 확진 환자 새로운 케이스는 1068, 이 1068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4명이 더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이 1000명 넘는 숫자 때문에 여러분들 또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 숫자가 이 온전히 오늘 다 보고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어제 이 랩 시스템에서 신규 확진 환자 보고에 또 오류가 좀 발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 500명대 숫자라서 많이 줄었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누락된 것이 오늘 다시 이제 보고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1000건이 넘는 숫자가 지금 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068건, 1068이 숫자 중에서 이 724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169건이 빅아일랜드, 그리고 128건이 마우이, 39건이 하와이,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8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자, 주말 동안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 달에 정식 승인도 나오고 해서 그런지요. 또 많은 분들께서 요즘 이제 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 받으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하와이주 백신 접종 완료율은 63.6%고요.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71.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숫자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 2주일 사이, 그러니까 14일 사이에 지금 하와이에서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무려 11,225건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8월 달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게다가 이제 사망자가 또 오늘 이 4명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는 그야말로 팬데믹 이후 가장 이 사망자가 많이 나왔었던 그런 날이기도 하죠. 13명이 보고가 되면서 이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계신 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이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요즘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을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케이스가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는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도 이 델타 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요즘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이 델타 변이에 이 감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델타 변이 지금 현재 감염되고 계신 확진자의 대부분이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감염이 되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 다시 받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백신 접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연령층이 있죠. 바로 이 12세 미만 어린이들입니다. 이 12세 미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는 가는데 사실 이 학부모님들이 너무 두려워하시죠. 이 보호막 없이 학교를 가게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백신 접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이제 많은 가정에서 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니까 이 굉장히 걱정들을 하십니다. 지금 미국 소아과 협회 데이터를 인용해서 CNN 방송이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8월 5일부터 26일 사이 한 3주간 사이에 미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6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 2달 사이에 거의 24배나 늘었다라는 거죠. 이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애들은 코로나에 안전하다라고 했었던 그간의 이 통념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은 도대체 언제 승인이 될 거냐. 많은 분들 걱정을 하고 계시고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 대면 수업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면 대면 수업으로 올해 이 공립학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환을 하면서 지금 뭐 이 확진 환자도 나오고 있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굉장히 이 걱정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뭐 온라인 수업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제공이 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 전국적으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백신 접종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이저 그 패밀리 파운데이션, 이 카이저 가족재단의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한 25에서 30%는 절대 애들에게 이 백신 맞히지 않을 거다라고 이 답을 했지만, 반면에 이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용 백신이 언제 나올 것인가, 좀 빨리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FDA 같은 경우 이 어린이용 백신 승인 되도록 빨리 하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 충분한 데이터를 갖는 것은 10월이나 돼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올해 내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착용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들용 백신 궁금해하시고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글쎄요. 추수감사절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올 겨울 되기 전에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본격적인 여러분들 이 플루 시즌 앞두고 플루 백신 맞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얼른 가서 맞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플루 백신 지금 약국에 가시면 이 맞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얼른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이제 올 겨울에 트윈데믹을 걱정을 하잖아요. 지난해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뭐 스테이 앳 홈 명령도 그렇고 백신이 채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 걱정스러우셔서 이 활동들을 좀 자제하시고 집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플루 시즌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서 이 걱정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해와는 조금 다르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플루가 겹쳐져서 이 정말 트윈데믹이 발생되지 않을까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플루 백신을 꼭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피해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플루 백신 10월 전에 전문가들은 좀 맞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접종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후에는 이제 하와이 상황들 여러분들께 묶어서 전해드리고, 또 2부 시간에는 이번 주 이 가정폭력 그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이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가정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2부 시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가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be yours. 그대 내게 shining star. 용기를 내 다가가고 싶지만 그대 향해 멈춘 발끝이 떨어지지 않죠. 우연처럼 내게 와주길 바라고 있죠. Do you wanna be mine? 그럴 수는 없나요? 꿈처럼
그대 나와 같다면 Can't stop loving you Can't stop loving me I can't stop loving you 그댈 원해요 그댈 원해요 마음을 열어봐요 준비했던 말이 많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내 사연 백지처럼 쓸데없는 얘기만 쉼없이 떠오르는 걸 Can't stop loving you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an't stop loving me You can't stop loving me Can't stop loving you I can't stop loving you Stop loving you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었습니다. Can't stop loving you.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일한 탄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운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운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여보, 우메켄 제초 베키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액기스 888-941-3311 우메켄.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괜시리 수화기에 들었다 돌았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조금 우습죠. 당신 하루 생활에 난 궁금했어요. 잠잘 날처럼 벽에 끌어안고 잤는지 가끔은 잠에서 깨보면 TV만
Fly to the Sky였습니다. Day by day. 자, 여러분들께 타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이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인천 호놀룰루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라고 지금 알려왔습니다. 대한항공 호놀룰루 지점은 지금 이 매주 이 수요일,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 수금일이죠. 이 수금일 주 3회 호놀룰루 운항 재개 방침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대한항공 호놀룰루 지점의 윤동섭 지점장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인천 호놀룰루 노선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1월부터 운항을 재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그런 소식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이 11월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 3회 이 호놀룰루 그리고 인천을 잇는 대한항공 노선 운항이 재개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그런 소식이라서 이 한국 가시는 길이 조금 더 편리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와이 소식 전해 드려야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노동절 주말이 코앞입니다. 이번 주말 3일 연휴 이어지는 레이버데이 위켄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노동절 주말에 지금 뭐 당국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이 캠페인은 딱 한 줄입니다. 모이지 마십시오. 이 모이지 말라는 거죠. 특히나 규모가 큰 그런 모임은 제발 좀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하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주말이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국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근과 채찍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모이지 마시라고 호소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캠페인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읍소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강력한 제재 그리고 강력한 단속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이 불법 해변 파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토요일에 이스트 오아우 쪽에서 이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 명이 모이는 비치 파티가 이 계획이 됐었고요. DLNR이 출동을 해서 해산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이 사이테이션을 소환장을 발부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정말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들 실내에서는 10명, 실외에서는 지금 오아우 25명까지 모이실 수 있는데 수백 명이 모이는 파티를 해변 파티를 기획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무책임하고 그리고 이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도 나가고 나서 뭐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었었습니다. 이걸 이제 이 계획을 했었던 4명의 소환장을 발부받았었던 젊은이들이 뭐 SNS에서 워낙 이 많은 비난을 받는 바람에 사과도 하고 뭐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워낙 높고요. 그러면 뭐 한두 건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규모가 큰 모임들을 자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레이버데이 위켄드에도 주말 동안 당국의 이런 부탁과 명령을 듣지 않고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십시오. 너무 많은 분들 모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DLNR도요. 지금 해변에서 특히나 이 모임이 비치 파티, 뭐 바베큐 파티 이런 것들 뭐 예전 같으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 모이면 모일수록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이 때입니다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당부를 하고 있고요. 단속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비치 파티 하시거나 바베큐 파티 하실 때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규모를 축소시키시라는 거죠. 작게. 지금 실내에서는 10명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외에서는 25명까지만 여러분들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28일 지난주 토요일에 그 있었던 이 불법 비치 파티 같은 경우 뭐 거의 한 300명, 400명 가까이 모여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이런 게 이제 이 목격이 돼서 당국이 이제 출동을 했었죠. 그래서 뭐 사이테이션도 발부를 하고 소환장도 발부를 하고 또 이게 이제 미디어를 타고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격분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당국 관계자들이 노동절 주말 내내 이런 단속을 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규모 모임을 자제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당국의 방침을 따라 주셔야 지금 노동절 이후의 상황이 우리가 이제 컨트롤 될 수밖에 없는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법을 어기시는 분들 모두 이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는 심지어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지금 만약에 좋아지지 않으면 앞으로 뭐 이 비치 그 파크 같은 경우 완전히 뭐 폐쇄되거나 뭐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이런 조치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삐를 딱 당겨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더 심각한 제재 조치들이 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 자유로운 그런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 여러 가지 파티나 모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주변이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파티하고 나서 이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쓰레기도 워낙 그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고요. 주차장 부족 현상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 시민의식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시민의식을 발휘하시면 뭐 이런 단속 같은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지난주 토요일 카이비에 그 불법 비치 파티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보도된 뒤에 비난 여론이 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뭐 모임을 조직한 학생이 대학생들이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UH의 네빌 라스너 총장 같은 경우 그 모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다른 고등 그 교육기관의 학생들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처벌을 하려고 조사한다기보다는 이 참석자들 같은 경우 그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워낙 많은 분들께서 모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참석자들 또 친구들 또 가족들 이런 분들이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응급구조대에 걸려오는 911 전화의 상당수가 정말 많은 전화가 이 코로나 관련 전화잖아요. 그래서 응급구조대도 지금 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정말 대규모 모임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규모 모임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모임은 정말 자제를 해 주셔야 되고 일단 모임의 규모는 호놀룰루와 마우이와 카와이는 실내에서는 10명까지, 실외에서는 25명까지로 제한이 되죠. 하와이 카운티, 빅아일랜드는 실내에서도 10명, 실외에서도 10명까지입니다. 또 실내외에서 혼잡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실내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마우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우이 카운티 전역에 이번 주말 동안 자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에 좀 계셔 주셔라 라는 그런 그 명령을 내려놓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건데 사실 마우이의 빅토리노 시장은요. 주지사가 이번 연휴 72시간 동안 연휴에 한해서 72시간 동안만 스테이 앳 홈명을 내려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테이 앳 홈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 주지사가 공식적인 이런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이번 노동절 주말에는 모임 하지 마시고요.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아마 이 호놀룰루 할레 앞을 지나셨던 분들께서는 수십여 명의 시위대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 시위대는요, 백신 이 접종을 강요하는, 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 또 마스크 의무화 조항에 반대하시는 그런 시위대였고요. 이분들이 이제 호놀룰루 할레로 가서 릭 블링지아디 시장과 결국은 만났습니다. 지금 이 그룹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그룹이고, 내 자신의 몸에 어떤 것을 접종할지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링지아디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그룹들과 이 시위대들과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만났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의료 종사자들, 또 우리 주 당국, 또 하와이 지금 이 오아후 카운티의 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블링지아디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그룹들과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엄정화가 노래했습니다. 몰라. 자,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요. 이 하와이의 공립학교들 또 차터스쿨의 등록이 2년 연속 감소했다라는 그런 소식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주 교육부가 올해 공립학교와 또 차터스쿨에 등록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교육부 지금 자료를 보면은요. 올해 이제 등록한 학생이 17만 4,704명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학년 초와 비교를 해보면 1.7% 감소한 그런 숫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지금 뭐 이 공립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주에 있는 37개 차터스쿨도 지금 전년도 등록생과 비교를 해보면 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키드 하야시 임시 주 교육감 지금 이 대행 체제로 주 교육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이 키시모토 주 교육감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교육감을 찾는 그런 인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 키드 하야시 지금 임시 교육감이 대행 체제로 주 교육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금 등록 학생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올해 지금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우선 순위는 일단 학생들 지난 팬데믹 한 해 동안에 뭐 교육부가 잃어버린 1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워낙 이제 학생들이 그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원격 학습으로 인해서 이 학습 능력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학교와 학생들을 연결을 하고 다시 이제 재부팅시키는 그런 일. 그런 것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하와이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등학교는 바로 제임스 캠벨 고등학교죠. 3,000명이 조금 넘는 학생이 여기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 캠벨 스쿨에 대한 하이스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가장 큰 중학교는 밀릴라니 중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는 어거스트 아든스 이 초등학교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면에 하와이주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학교는요. 니하우 하이스쿨 앤 엘리멘터리 스쿨입니다. 재학생 수가요. 14명에 불과합니다. 캠벨 하이스쿨 뭐 3,000명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는 14명이니까 얼마나 규모가 작은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겠죠. 교육 관련 소식, 반가운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요즘 UH 시스템이요.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나 그다음에 랭킹 발표에서 정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요. UH 마누아 캠퍼스가 전 세계 대학 상위 2% 안에 선정됐다라는 그런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2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지금 이 UH 마누아가 연구 및 학문적인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미 전역의 약 4천여 개 대학 중에 63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하죠? UH 마누아가 또 세계 상위 2%에 속하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 순위에 지금 랭크가 됐다라고 UH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순위, 이 랭킹을 지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예비 학생들, 학부모들의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UH 마누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문 또 연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관에 선택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또 그 부분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H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고요.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공식 보고 보면 이제 순위를 결정할 때 뭐 교육, 연구, 얼마나 인용됐는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3개 성과 지표가 포함되고 5개 범주에서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반가운 소식이고요. 하와이 주립대로서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연일 여러분들께 이 가짜 백신 카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왜 그 젊은 여성 한 명이 이 가짜 백신 들고 하와이 왔다가 이 글자 스펠링 잘못 써가지고 적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더나 이 스펠링 잘못 썼는데 이 24살짜리 이 클로이 무조락 자크라는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이제 체포됐다가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이 석방이 됐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또 다른 부부가 지금 카드를 허위로 제출을 해서 화요일 아침에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조지아에서 온 부부라고 하는데 가짜 카드를 또 제출을 했다가 체포가 돼가지고요. $2,000 보석금을 내고 이제 9월 8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최근까지 지금 이 두 부부를 빼고 이 한인 부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건 정도가 이 적발이 됐는데 관계자들은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가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발되는 건수마다 1벌100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좌시할 수 없는 그런 그 범죄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금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명이 지금까지 기소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 벌금 또는 최대 1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이 가짜 백신 카드 하와이 오실 때 여러분들 백신 접종 받으시면 그거 증명하시면 이 쿼런틴 격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니면 테스트 받으시면 되죠. 테스트 받으시면 격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성 판정 받고 오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짜 카드로 대신하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적발되시면 정말 큰 그런 이 처벌에 처해지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당국 관계자들은 지금 이 로컬 주민들에게도 이 신고 정신을 발휘해달라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민들의 신고로 격리 위반자라든가 또는 이 백신 접종 카드,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적발되는 케이스들이 꽤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한인 부자, 이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던 그 부자 적발됐을 때도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국도 이 주민들에게 신고 정신을 발휘해달라라고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요즘 이제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 이 교도소 내에서도 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발맞춰서 지금 주 공공안전국은요 하와이 가석방위원회도 이제 가석방 자격을 갖춘 재소자들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석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지금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 공공안전국이 사실 그 주당국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떨어지는 곳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백신 접종률이 10% 이상 떨어지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공안전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또 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 직원들도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테스트 결과 제시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시는 분이 아니고는 다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석방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가석방이 승인이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매주 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다양한 그런 이 단신들과 함께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이 시리즈,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이 시리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또 이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에 대한, 요즘 이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소식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미국의 탑 스토리는 역시나 이제 뭐 아직까지 지금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이 뉴욕과 미 북동부 소식, 지금 뭐 한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또 지금 가장 큰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은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일 겁니다. 이 소식은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신속하게 업데이트된 소식 계속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뉴욕이나 뉴저지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침수가 역대급으로 지금 일어나서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로 이쪽에서만 최소 9명 이상 사망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주변 확인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주의 기울여 주시면서 이쪽에 대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입니다. VOS의 매일매일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헤어지자는 그런 말, 끝내자는 그런 말, 아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젯밤 우리가 봤던 뒤로 맘이 무거워요. 입을 켜둔 채로 잠이 들었네요. 늦은 아침에 일어나 그대 전화를 기다려봐도 울리지가 않아요. 그대 혼자 울지 말아요. 나쁜 생각도 하지 말아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것뿐인데 사랑해요. 내가 미안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헤어지자는 그런 말, 끝내자는 그런 말, 아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인데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도 허전한 일인지 그대가 없어서. 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자, 실라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면서 루디아 집에서 안식일 날 기도의 처소를 이렇게 돌아보러 가는데 시장거리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저 많은 계집종이 자꾸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젊은 여자가 귀신에 의해서 정을 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 짠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유케 됐더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에 쫄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병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천식도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우울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거시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갑상선도 심장병도 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낫게 될지어다. 오십견도 간경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유방암도 마음의 화병도 다리 아픈 병도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할 때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 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 아쉬운 그대 그의 마음속에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선희의 아 옛날이요. 아 정말 이 아 옛날이요. 이걸 외치고 싶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5 버튼을 제가 깜빡 잊고 누르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희 15에 시계를 맞추셨다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11시 15가 이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15 버튼 꼭꼭 잘 누르도록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은 이미 알려드린 대로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이 관심 가져 주시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잠시 후에 이 목요일의 여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시간에 제가 속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인천 호놀룰루 간 노선 운항을 재개를 합니다. 이 대한항공 호놀룰루 지점이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주 3회 호놀룰루 운항 재개 방침을 지금 알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지난 4월 이후에 지금 중단된 인천 호놀룰루 간 노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1월부터 주 3일 지금 운항을 재개할 거다라고 대한항공 지금 알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 편하게 또 편리하시게 이 한국 방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에 정말 대한항공 다시 이 운항 재개하기를 바라고요. 변수가 없는 한 이런 그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서 이 변수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달, 이 9월 달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이틀째인데 이 9월 달이요. 지금 하와이에서는 하와이안 히스토리 먼트입니다. 이 하와이 역사를 기념하는 하와이 역사의 달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요. 지금 하와이 포노이 코올리션 같은 경우 한 달 내내 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지금 이 퀸 릴리오 칼라니를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 하와이 역사를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와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계에는 사실 이런 그 이벤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올라니 팰리스에서도 행사 진행이 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죠. 13일부터는 이런 이 시설에 들어가실 때 뭐 식당도 마찬가지고 또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뭐 바, 술집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실내에 입장하실 때는 오아우에 계시는 분들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시거나 또는 테스트 결과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이올라니 팰리스를 비롯한 각 박물관이라든가 지금 유명 명소들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참여하시거나 또는 이런 곳에 방문하실 분들 같은 경우 1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60일간 유효하거든요. 이 규정들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 중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라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크라임스토퍼스가 여러분들의 제보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당국이 추적을 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추행과 관련된 여성 용의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 찾는데 대중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대배심 영장이 지금 신청된 그런 상태인데 46살의 여성이고요. 지금 당국은 코올리나 지역 쪽에 이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사모아인인데 키가 5피트 10인치고 165파운드의 갈색 머리와 젓갈색 눈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보 있으신 분들 신고하실 분들께서는요. 크라임스토퍼스 전화 955-8300번 955-830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최첨단 의료기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립니다. 안과 전문의학 박사 아이닥터스 하와이 케네스 장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약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저희가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시리즈로 이 문제들, 이 다양한 문제들과 해법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그 시리즈 주제는요, 바로 이 데이트 폭력입니다.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오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 시리즈를 굉장히 그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좋아하시고 성원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아니 오늘 이제 주제가 데이트 폭력인데 말이죠. 이 데이트 폭력이 저는 이제 뉴스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만나는 그런 이슈예요. 또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어떤 그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20대 딸이 숨졌다라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던 어머니가 계셨고, 이게 이제 방송 뉴스를 통해서 결국 이제 딸 얼굴,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하와이에도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그 사용이 익숙하신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상외로 데이트 앱, 이 온라인으로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거기에서 또 이제 이 각종 성범죄, 또 데이트 폭력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 많이 접수가 되고 사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데이트 폭력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트 폭력이 범죄다라는 생각은 잘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뉴스 보면서 정말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사례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도 요즘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많은 케이스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일반적인 폭력과 달리 더 큰 피해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일단 친밀한 관계로 시작을 하잖아요. 연인 관계. 이렇기 때문에 피해 상황이 시작될 때 또 어떤 위험 사인들이 있어도 이를 경계하는 게 좀 어렵고요. 또 이후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크게 남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이 피해자가 자기가 어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한 폭력이 내 탓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도 참 많이 있고요. 또 가해 받는 이런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렇게 정당화하는 순간 내면의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도 되게 어려운 점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도 많이 느리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는 있지만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어떤 게 데이트 폭력이에요? 네, 데이트 폭력, 이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폭력을 다 포함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이 얘기 나눴던 신체적 폭력이나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 폭력 여러 가지 모든 폭력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데이트 관계라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트나 뭐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넓게는 어떤 소개팅이나 채팅, 뭐 데이트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일시적인 관계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요즘 말로 이렇게 썸 타는 관계, 이런 관계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트 폭력이 가정 내 이런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또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오랜 기간 반복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때리고 나서 이렇게 미안해 하면서 사과한다든지 사랑한다고 말한다든지 이런 반복적인 행동 이걸 이제 러브 바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피해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 폭력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을 또 간혹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런 믿음은 이렇게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귀는 사이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싼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데 폭력은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을 좀 바꿔야 우리가 이게 생각을 바꿔야 사회가 바뀌고요. 세상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듣다 보시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될 텐데 자, 이제 데이트 폭력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위험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이 데이트 폭력 이게 이름이 데이트지 정말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 데이트 폭력이 왜 위험한지 또 어떻게 위험을 여러분들께서 감지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트 폭력의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 데이트 폭력도 일반적인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신체적 학대 또 어떤 가스라이팅이라든지 협박, 언어 폭력 이런 거 심리적 학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데이트 폭력만의 어떤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고립시키기, 그다음에 통제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을 일일이 다 통제를 한다든지 어떤 행동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고립감을 주는 그러니까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고립감을 주는 그런 행동들. 그다음에 이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공포감을 조성한다든지 이게 무언의 압박으로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고립과 통제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아마 그 데이트 폭력의 주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가장 이렇게 전형적인 방법들로 어떤 옷차림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건 참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말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죠. 어떤 옷을 입지 말라든지. 뭐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따라야 된다든지 뭐 이런 단계까지 온다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어떤 사생활을 통제하고 어떤 휴대폰, 이메일, 뭐 SNS 계정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뭐 열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참 얘기하는 행동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데이트 폭력의 어떤 주된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정말 이게 예.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 데이트 폭력의 또 다른 위험 요소 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이제 가장 주된 특성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층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어떤 범죄 양상이다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통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데요. 그 촬영물,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 촬영을 한 영상이라든지,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유포하고 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강요에 의해 어떤 행동을 이제 강압적으로 시킨다든지, 뭐 이런 사이버 공간 내의 어떤 괴롭힘, 성적 괴롭힘 이런 것들이 또 주된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데이트와 관련해서 요즘은 이게 이제 사이버 성범죄로 옮겨가는 그런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게 뭐 가볍게 생각하실 일도 아니고요. 간과하실 일도 아니고 게다가 이게 이제 또 심해지면 협박과 함께 뭐 사기 사건도 있고 또 범죄로까지 아주 심각한 범죄로까지도 이어지고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을 온라인상에서 정말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SNS가 워낙 널리 퍼져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창구이기도 한데 그 온라인상에서 한 사람이 이 완전히 그야말로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발가벗겨진다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피해를 입게 되면 다시 이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기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데이트 폭력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 데이트 폭력을 가하시는 이 가해자들 아니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이거 좀 잘 보고 여러분들께서 데이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이트 폭력 하시는 분들 가해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 데이트 폭력으로 접수되는 이제 사건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그 가해자들에게 그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병적인 질투, 뭐 집착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과도한 질투심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도한 질투심은 어떤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음주 후에 폭력성이 두드러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지, 뭐 갈등의 원인을 항상 피해자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블레이밍 뭐 이런 전형적인 수법들을 많이 쓰고 있었고요. 또 폭력을 그로써 이제 정당화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그 피해자의 인간관계, 뭐 친구나 가족들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못 만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 원하지 않는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하고 즉각 답하지 않으면 어떤 위협감이 느껴지게 행동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온라인 계정 뭐 이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고 또 공유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또 이런 요구들을 거절하면 무조건 화를 내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뭐 이런
행동들을 많이들 했죠. 근데 이런 행동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관계를 진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딱 듣다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뭐 신체적 폭력도 하고 심리적 폭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가해자들이 전형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유심히 보시면 이게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밝은 눈으로 보시고 밝은 귀로 들으시면 이게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데이트 폭력이 저도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한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주신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 데이트 폭력이 정말 특별하게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나요? 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에게만 일어나는 이런 좀 특정한 상황이 아닌가, 이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의 너무나 공통점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보아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어떤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모든 가해자와 피해자 카테고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데이트 폭력에서 특별히 이렇게 레드 플래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신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데이트 폭력도 가정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좀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지 여기 총기 사용이 이제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어떤 이런 무기를 사용해서 살해 협박을 한다든지 또 뭐 가해자가 총기 접근성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업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또 교살 시도 그 목조르기라고 하죠. 그 스트랭귤레이션 이런 경우가 해당할 경우에는 정말 이제 위험한 어떤 사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어떤 병적인 질투나 통제하려는 행동 또 학대자가 자살하겠다, 자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뭐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진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뿐인 협박이 아니라 정말 행동에 옮기는 이런 경우에 정말 이제 위험한 그런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그 스토킹과 추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세 모녀 사건이 있었죠. 그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살인 사건, 예. 네네. 이 역시 그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어떤 명백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별을 하더라도 집요하게 이렇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반복적인 그 패턴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하와이에도 이 스토킹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도 한숨 쉬면서 나도 그런데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는 하와이 소재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가족들은 다른 주에 거주를 하는데 이 학생 본인만 하와이에 이제 학업을 위해서 거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뒤 6개월쯤 지났을 때 이 지속적인 통제와 간섭 또 이 사생활 침해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소그룹 프로젝트 할 때 다른 팀원인 남학생들에게 연락이 오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학교 가거나 외출할 때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또 지켜보고 뭐 이러는 행위가 지속이 됐다고 하고요. 가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하겠다, 자해하겠다 막 이런 협박을 이 위협을 가했다고 해요. 뭐 이런 케이스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지를 하실 텐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위협들을 갖게 되면 사람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뭐 휴대폰 압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통제하는 그런 그 경험을 하신다고 하고 또 학교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케이스들 위협을 겪으셨다라고 이 케이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여자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네, 그 아직 그 어린 대학생 친구여서 저도 참 이제 상담하면서 안타까웠던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 그 데이트 폭력의 그런 어떤 특성상 반복되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성격이 있다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관계를 좀 은밀히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 뭐 네트워크를 다 차단한다든지, 뭐 악화될 경우에 가족과도 연락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감금해 둔다든지 정말 여기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 통제나 어떤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뭐 감금 협박, 정말 그 이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이라고 했던 아까 그 레드 플래그이 모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이제 그 가족이 그 본토에 있는 경우였는데 와서 TRO, 그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하죠. 그 TRO를 신청해서 이제 그 분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 뭐 어리고 젊은 여학생이 이런 피해를 또 가족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니까 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 상처가 깊고 오래 갈 것 같은데 사실 이 데이트 폭력 이런 스토킹 특히 이제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자신이 좋아하던 사람과 어떤 데이트를 하면서 또는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게 참 떼어내기도 쉽지 않고 또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가해자와 그 친밀한 연인 관계로 이제 이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피해 상황을 이렇게 감지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또 초반부터 이런 어떤 위험 사인들을 경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어떤 그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기,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어떤 그 레드 플래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뭐 컴퓨터나 어떤 내 휴대폰 이런 디바이스에 파트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그 휴대폰에 보면은 이렇게 뭐 수상한 앱을 깔아서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뭐 맞아요. 한다든지.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예. 그렇지요. 예, 이런 있는 것들 항상 점검하는 그런 거 필요하고요.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GPS, 그러니까 위치 추적하는 그 기능을 꺼놓거나 블루투스 뭐 이런 기능들을 꺼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파트너가 본인의 온라인 계정을 이제 알고 있을 경우 또 알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이 될 경우에는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 이렇게 보안 질문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바꿔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그 사례에 어떤 그 피해자분이 자동차 밑에서 이렇게 GPS가 추적 장치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 알고 나면 얼마나 끔찍하고 내가 이렇게 감시당하고. 진짜요? 네, 그런 정말 그 정신적인 피해가 참 큰 경우였는데요. 이제 본인도 알지 못하다가 그 자동차 정비를 하러 갔을 때 그 정비소에서 이제 GPS 장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아니 무슨 스파이 영화도 아니고 네. 정말 영화보다 더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니 근데 요즘은요 정말 인터넷에서 네. 구하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일들이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동차 정비하실 때 여러분들 잘 좀 살펴봐 달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일이 있군요. 정말.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데이트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위험 신호에 대한 그 대응법들이 있다면 또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원 자원을 모색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신을 일단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일단 찾는 것이 참 중요하죠. 혼자 고립감을 느끼면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 확보해 두는 거 참 좋은 방법이고요. 또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담 기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신고 기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 피해를 법원이나 경찰에서 그러니까 입증하는데 어떤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하와이의 UH 마누아 캠퍼스 또는 어떤 그런 로컬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면은 타이틀 라인이라는 그 오피스가 있는데요. 이 타이틀 라인인 오피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1972년도에 타이틀 라인 법안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 법안은 그 교육기관, 특히 뭐 대학이나 곧 하이스쿨, 그다음에 어떤 그런 스포츠팀, 미국에서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떤 여학생,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의해 이제 그 타이틀 라인 오피스라는 곳이 각 교육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캠퍼스 내 어떤 성폭력 및 어떤 성희롱 사건, 아니면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죠. 이런 전문적인 도움, 또 기록을 남기는 거, 뭐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면 또 주변인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 수집이나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 이런 작업들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 이렇게 뭐 법에 호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큰 일로 느껴지실 경우에는 당장 그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증거를 모아두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뭐 언어 폭력이든 어떤 심리적 폭력이든 성적, 신체적 그 다 모든 폭력의 유형을 해당한데요. 그 행사한 날짜, 장소,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가해 행동, 그다음에 상황, 이런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그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시는, 그 이제 뭐 저희는 로그를 이렇게 내담자에게 이제 작성해 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두실 경우에 나중에 이제 뭐 경찰 진술을 할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거 자료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이런 로그 만들기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에 이제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에 정말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진을 찍고 또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그 데이트 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이제 반드시 밝히시고, 또 그 필요시 진단서를 그 의사의 레터를 이제 받아두시면 나중에 이것이 증거 자료로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을 남겨두시는 거 그거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폭력의 흔적, 막 이렇게 부서진 물건, 아니면 뭐 벽에 이렇게 구멍을 내는 이거 되게 많습니다. 네, 이런 사진, 뭐 이런 것들, 동영상, 뭐 문자, 메일, 뭐 모든 협박 내용이 뭐 포함됐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뭐 캡처하셔가지고 또는 녹음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는 그거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제 어떤 공공 장소에서 CCTV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영상 그 데이터 보관 그 제한상 빨리빨리 삭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 방문하셔서 확보해 두는 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인들에게 폭력 피해를 이렇게 호소했던 것들도 증거 자료로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했던 것들 나중에 이렇게 다 레터로 이제 저희가 써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어떤 중요한 진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 두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상식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보하실 수 있는, 기록해 놓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기록하시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니 사실은 근데요, 정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위험한 상황 되면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방 훈련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머전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행동 지침을 많이 숙지해 두는데 그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항상 저희가 이제 뭐 10번이고 막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그 세이프티 플랜이죠. 그 안전 수칙을 마련해 놓는 거. 이게 정말 집이나 어떤 실내 공간에서 이런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일단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가 이게 세이프티 플랜을 해두면 그 지침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실제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집안에서 뭐 흉기가 있는 장소, 부엌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흉기가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나 또 이렇게 창문이나 문이 없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고립된 공간, 이런 공간은 좀 피해서 이제 이런 동선을 좀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911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신 이후 후속 조치로 TRO 신청, 그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하죠. 이 신청을 하시고 이런 모든 기록들을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렇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경찰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대비해서 항상 현금하고 신분증, 여권, 그다음에 여분의 옷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죠. 위급 상황이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곳들, 또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이렇게 지정해 두는 것, 그거 중요하고요. 또 이웃들에게 미리 부탁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이 이런 소리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럴 경우에 이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미리 알려두는 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 생각해보면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간과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요즘 워낙 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실 것 같은데 이 데이트 폭력, 우리가 사실 이 데이트 폭력 그 뉴스로만 접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다라고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간과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통해서 이 데이트 폭력 잘못 알고 있는 점이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이 상식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뭐 많이 어떤 하시는 말씀 중에 아니면 사회적 통념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당할 만한 짓을 뭐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2차 가해가 자꾸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추측성 발언, 그다음에 참 생각 없는 말들, 뭐 이런 말들이 또 많은 피해를 주는데요. 그 갈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건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정당을 될 수 없다는 거, 어떠한 폭력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정말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이렇게 폭력을 또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항상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를 이제 유지를 하는데요. 피해자분들 또한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가해자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 폭력이 지속되고 이 고리를 끊을 수 없게 하는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뇌되시면 안 돼요. 이게 세뇌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너무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맞아.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항상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합리화인지 뭐 이런 말들을 초반에 좀 많이들 하시죠. 뭐 이렇게 정말 가해자는 뭐 자기 폭력을 이렇게 실수로 항상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폭력 행사 이후 더 다정하게 뭐 이렇게 대해서 가해자의 폭력이 어떤 잘못된 거를 피해자가 인지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방법들입니다. 폭력이 어떤 그 경중을 막론하고 또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예. 또 뭐가 있나요? 예, 또 뭐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얘기들 많이 맞아요. 하죠. 예.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죠. 이게 참... 너도 좋으니까 만나는 거지.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 그게 이게 겉모습만 보면 그쵸. 참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이 데이트 폭력을 좀 사소한 문제로 보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또 피해자만의 그 고충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고립감. 또 너무 일상화된 이 폭력의 반복,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대항을 어렵게 하는 그런 원인들입니다. 이게 그 친밀한 관계, 이 데이트 폭력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어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요즘에 일어났던 많은 그 강력 사건들 중에 하나가 헤어진 이후에 보복으로 일어난 그렇죠, 사건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체화되다 보면 이제 보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이제 좋게 헤어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 시간을 이제 끌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뭐 또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 속에 이렇게 어떤 트랩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 데이트 폭력입니다. 아, 맞습니다. 요즘 정말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요즘은 또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협박과 또 이게 이제 또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이슈이기도 한데 이 팬데믹 이후로 특히나 이 가정 폭력 또 데이트 폭력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그 범죄라든가 또는 뭐 많이들 요즘 얘기해요. 이 사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자, 이 데이트 폭력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 이제야 인지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들으시면서 이거 내 케이스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는 주변인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이런 분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이 좀 신고가 드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범죄,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드문 이유가 가해자가 이렇게 본인의 친구나 가족 이런 모든 지인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피해자분들에게도 가해자가 어떤 연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이런 어떤 레드플래그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폭력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요. 또 화해를 이렇게 유도하거나 설득할 때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핫라인 전화 이외에도 그 무료 법률이나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피해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폭력 사실을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요, 사회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피해자는 피해자라는 거죠. 예, 이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시면 안 되고 이 피해자에게 너의 잘못이다 라고 몰아가시는 그런 분위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 본인도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2차 가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또 인식을 그 전환하고 변화시키는데도 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이 숨기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피해자의 서클에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께서도 많이들 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 해봅니다. 저희가 이런 이 시리즈를 마련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피해자분들께서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이 주변에 많은 도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이런 또 이 프로그램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오늘은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 기약을 하면서 오늘 이 진행해 주신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승범의 질투.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레이버데이 위켄드 준비하실 텐데 이번 레이버데이 위켄드는 한마디로 모이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지금 캠페인의 큰 제목입니다. 모이셔도 파티하셔도 소규모로만 모여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레이버데이 위켄드 지나고 나면 13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오하우에서는 백신 패스 프로그램 시행이 된다. 60일 동안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이제 그 모임에 대한 단속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각급 기관들이 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백신 패스 프로그램 시작이 되면 역시나 이것도 계속해서 단속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패스 프로그램 단속은요, 대부분은 이제 신고에 의한 것으로.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 직원이시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객으로 가셨다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신고해 주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단속을 하겠다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거든요. 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시민 의식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인데 뭐 지금 주 전역에서 이런 그 지금 시행 계획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하우에서 시행을 한 뒤에 그걸 좀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이 각 카운티 수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하우의 이 시범 시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이문세의 솔로 예찬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 슬픈 눈을 가리고 사랑 찾아 떠나라고 내 등을 밀어 저 산이 저 태양이 나를 보고 웃네 내 사랑 내 젊음은 어디로 갔냐고 저 하늘 저 새들도 나를 보고 피운네 수많은 연인들은 더 웃네 나도 내가 미워 내 사랑 찾아 떠나요 내 가슴 채워줄 그녀 어디쯤 숨어있나요 제발 손들어줘요 밤새워 춤춰줄 그녀 언젠간 내 곁에 나타날 거라고 난 이별 의심치에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늘 기분 좋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 미운 사람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움이란 감정은 마음에 담아두면 점점 커지고 나중엔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되어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분노는 상처를 낳고 치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운 감정을 빨리 내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운 감정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 무관심, 용서, 화해입니다. 첫 번째 전환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미운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공간은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 다른 일, 다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입니다.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 날 화나게 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랑처럼 잊기 어려운 감정이라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중요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미움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넌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어준 그 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마음속의 미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상대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려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했든 상대가 변했든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화해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미운 그 사람에게 4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미움이란 내 삶의 방해꾼입니다.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미움을 버리는 방법도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태풍으로 자라나기 전에 미움을 잘 다루어 내보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오늘부터 미움과 분노의 감정과 이별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